안녕하세요. 피해 장바구니 피입니다. 오늘은 세파스 리액트의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매장에서 원래 기획하셨던 분하고 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매장 환경상 그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틀은 제품 기획과 제작 배경인데요. 저희 질문은 세파스 리액트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전동 접이식 시장은 대부분 다운 방식의 더블 폴드 위주였고 트라이폴드는 브롬톤 유사 제품 정도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다운 방식이라는 단일 인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접이식 자전거에는 트라이폴드와 더블 폴드라는 두 종류의 접이 방법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트라이폴드 시장 자체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세파스 리액트는 단순히 브롬톤의 대안이 아닌 트라이폴드라는 접이 방식 그 자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전동 트라이폴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나요? 기존 전동 트라이폴드는 브롬톤의 구조를 기반으로 전동화를 적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저희는 전동화를 전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무게, 밸런스, 주행감, 접이 편의성까지 트라이폴드 구조에 최적화된 전기 자전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모델만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리액트는 배터리 일체형 프레임과 리어 서스펜션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트라이폴드 전기 자전거입니다. 배터리는 프레임 안으로 완전히 삽입되어서 외관이 깔끔하고 생활 방수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은 트라이폴드 구조에 최적화된 형태로 전기 자전거 특유의 하중과 진동까지 흡수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현하려면 단순히 부품을 넣는 게 아니라 프레임 구조 전체를 새롭게 설계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개발에는 약 1년 6개월이 걸렸고 가장 큰 도전은 21,700규격의 배터리셀을 프레임 내부에 안정적으로 수납하는 것이었습니다. 21,700셀은 기존보다 커서 지오메트리나 배터리 삽입 각도, 내부 구조까지 전반적인 설계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했어요. 여기에 서스펜션을 추가하는 작업까지 겹치면서 한 부분을 바꾸면 다른 부분도 다시 고민해야 하는 퍼즐을 맞추는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능과 기술 관련 질문도 제가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모터 출력과 배터리 용량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리액트는 도시명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트라이폴드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언덕이 많은 한국 도심에서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파워, 그리고 하루 출퇴근 정도는 별도 충전 없이 커버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모터는 법적 호용치 내에서 실제 체감 토크가 좋은 350W 허브 모터를 사용했고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21,700셀을 적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1회 충전 기준 실제 평균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파스 1단 기준으로 80km 정도, 스로틀 기준으로 30km 정도 주행 가능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전기 자전거 시스템이 꺼지면 일반 자전거처럼 주행이 가능한가요? 전기 시스템이 꺼져도 일반 자전거로의 활용성은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생활방수 성능은 어느 정도이며 비 오는 날 사용해도 안전한가요? 이거 진짜 중요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리액트는 IP65등급 수준의 방진,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길이나 물웅덩이를 지나도 주요 전기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배터리 커버, 충전 단자, 케이블 루트 등 모든 접점 부위에 실링 처리를 적용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인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생활방수 수준을 넘어 장마철 출퇴근이나 실외 보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빗길 주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디자인과 사용성에 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리액트의 디자인은 배터리를 프레임 내부에 삽입하는 방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구조가 전투기에 미사일이 삽입되는 장면과 닮아 있었고 그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전체 디자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드는 밀리터리 컨셉을 바탕으로 했고 특히 전투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을 참고했습니다. 프레임 외관에는 넓은 여백을 두고 작은 크기의 정밀한 데칼을 배치했으며 워닝 스티커나 넘버링 같은 요소를 활용해 실제 항공 장비 같은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감성은 자전거 본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패키징과 액세서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배터리는 미사일의 데칼을
제품 박스는 군수 물자를 연상시키는 박스 디자인으로 구성했고, 매거진백은 군인의 장비 가방을 모티브로 제작했습니다. 설명서 역시 일반 자전거 매뉴얼이 아닌 프라모델 조립 설명서를 참고해 사용자가 제품을 하나의 기어로 받아들이도록 기획했습니다. 배터리 일체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탈착식 대비 장단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리액트는 배터리를 프레임 안에 넣는 내장형 구조지만 필요할 때는 쉽게 분리해서 충전할 수 있는 탈착식입니다. 보통 내장형은 외관이 깔끔한 대신 충전이 불편하고, 탈착식은 편하긴 해도 디자인이 투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액트는 그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완전히 프레임 속에 감추되 누구나 쉽게 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면서도 실사용에서는 상황에 맞게 충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또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방수나 충격 보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쓰임새까지 고려해서 완성한 구조입니다. 접이식 구조와 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설계를 적용했나요? 트라이폴드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무게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트라이폴드 구조이면서 배터리, 모터, 서스펜션 등이 모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잡아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계 단계에서 무게 균형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트라이폴드는 주행 중 균형뿐만 아니라 접는 동작이나 접힌 상태에서의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펴는 순간 무게가 쏠리거나 접었을 때 한쪽이 과하게 무거우면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 프레임 각도, 부품 배치, 심지어 케이블의 흐름까지 세심하게 조정하면서 수차례 설계를 반복했습니다. 완성된 형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균형을 위한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깔려 있습니다. 트라이폴드 중 브롬톤에 가장 근접한 무게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90kg 이상의 라이더도 안정적으로 탈 수 있도록 어떤 구조적 보강을 했나요? 리액트는 다양한 체형의 라이더가 안정적으로 탈 수 있도록 강성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6061번 알루미늄이 아닌 더 높은 강도를 가진 6069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프레임 자체의 내구성과 뒤틀림 저항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포스트와 스템의 각도를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조정해 하중이 프레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많이 실리는 상황에서도 프레임에 불필요한 비틀림이나 꺾임이 생기지 않으며 무거운 라이더가 타더라도 주행 중 뒤틀림 없이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했습니다. 부품 호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브롬톤 파츠나 커스터마이징 가능 여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리액트의 프레임, 배터리,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은 독자적인 설계를 했지만 변속기나 디스플레이 같은 일반적인 자전거 부품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스펙을 사용했습니다. 실사용자 입장에서 유지 보수가 어렵지 않도록 일반 샵에서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부품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전면부의 캐리어 블록 마운트는 브롬톤과 동일한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어 브롬톤용 가방이나 액세서리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브랜드 스토리와 사후 지원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파스가 추구하는 전동 트라이폴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리액트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단순히 트라이폴드 스타일의 전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동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트라이폴드를 단지 하나의 접이 방식이 아닌 접이 전기 자전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브랜드 차원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액트를 시작으로 트라이폴드 전기 자전거를 디자인, 기술, 사용성 모두 면에서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세파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AES 체계와 부품 수급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 모터, 배터리, 전기 개통, 특히 배터리 교체 가능 여부요. 일반적으로 프레임 1년, 부품 6개월 보장이 보편적이지만 저희는 프레임은 2년, 부품은 1년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부터 더 책임있는 AES 체계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또한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의 안정적인 AES를 위해 시마노의 공식 유통사인 나눅스와 협의 중이며 부품 수급과 서비스 응대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여 개의 협력 대리점과 함께 AES를 운영 중이며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주요 지역 중심의 거점 체계로 확장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업데이트나 기능 확장 계획이 있나요?
리액트는 현재 하나의 기본 모델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라이딩 스타일과 사용 환경에 맞춘 라인업 확장과 파생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색상이나 부품 차이를 넘어서 구조나 기능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예정이며 리액터 전용 액세서리도 꾸준히 연구 개발해 사용성과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사용 경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과 브랜드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달리 탑승자 기준이 눈에 띄었는데 출시 전 국내 라이딩 환경, 출퇴근, 캠핑, 자전거 도로에 맞춰 어떤 테스트를 진행했나요? 리액트는 출시 전에 내부 테스트를 꽤 오래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도심 주행부터 폴딩 구조 반복 테스트, 비 오는 날 주행, 오르막 주행, 생활 충격까지 실제 사용 환경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개발 막바지에는 라이딩 경험이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필드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타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사용성, 승차감, 조작 편의성 같은 부분을 마지막까지 다듬었습니다. 실제 사용자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격대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었나요? 트라이폴드는 구조상 일반 전기 자전거보다 폴딩을 위한 부품이 많고 설계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파스는 B2C 중심의 직접 판매 방식과 내부 마진 최소화 전략을 통해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전동 트라이폴드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현했습니다. 시승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액트는 이제 막 시장에 선보인 모델인 만큼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행감, 폴딩의 편의성, 액세서리 확장성 등 어떤 부분이든 사용자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모델 개선이나 추가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브롬톤 트라이폴드 유저가 전동 모델로 넘어올 때 가장 크게 체감할 차이는 무엇인가요? 브롬톤이나 기존 트라이폴드를 타보셨던 분들이 리액트를 타면 처음에 부드럽다는 인상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토크 센서 기반의 전동 시스템이 도와주고 서스펜션이 충격을 잘 흡수해줘서 언덕이나 요철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익숙한 형태지만 전동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작지만 분명한 차이가 하나씩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세파스 리엑스 개발팀에다가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개발자님의 목소리가 실제로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매장 환경이 촬영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서면으로 온 피드백을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다음에 2차 시승도 또 계획이 있으니까 1차 영상에서 소개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더 자세히 그리고 단점까지도 소개하는 3차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